이제부터는 또 다른 지점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지점이 뭐냐면 사법부가 공격을 당했다는 겁니다. 전영길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상 최초였다, 뭐 처음이었다 이런 보도들도 나왔는데 이전에도 뭐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요. 다만 우리가 충격받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지금이 군사 정권이나 한국 전쟁 이후의 혼란기가 아닌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세계 어디에 내어놔도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게다가 우리가 흔히 야, 우리 대한민국도 잘못하면 저기 남미처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멕시코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이 판사가 판결을 하고 나서 이 극단적인 세력들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든가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보고는 우리는 그렇지 않아라고 하던 것들을 목도한 게 이 시민들에게 아마 이 충격을 줬던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꾸준하게 자꾸 메시지를 내면서 이들을 부추기고 있는 행위, 그리고 이 부추김에 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소위 극단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지켜줄 거야. 뭔가 우리가 이 행동을 하더라도 크게 처벌받지 않겠지라고 하는 심리가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처벌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요것만 한다면 저는 한국 사회 전체가 이런 극단적인 폭력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는 조금은 좀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변호사로서 법원이 습격당하는 장면은 또 남달랐을 것 같은데 강소영 변호사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판사 개인에 대한 테러나 이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테러거든요. 테러인데 우리 대구지은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변호사 사무실 방화 테러 때문에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분노를 넘어서 극한의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런 식으로 사회가 가게 되면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영장 발부가 불법이냐 합법이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찬반 토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종국적인 판단 주체가 있어야 갈등이 봉합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회에서 끝까지 가자. 그 말은 법대로 하자입니다. 법대로 하자고 했을 때 그 법대로를 누가 판단하냐? 판사고 재판이에요. 법원이에요. 근데 거기를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 부숴버리면 이제 우리 사회는 갈등을 해결할 주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무법천지로 가자는 거예요. 축구하다가 심판을 때려 부수자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파울인지 아닌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겠어. 그럼 경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라를 완전히 망치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런 길로 갈 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굉장히 억울하고 지금 부당한 상황에 우린 처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 영장이 발부되는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재판 어떻게 영장이 발부되느냐부터 해가지고 영장 쇼핑이다. 관할도 없는 데서 왜 영장을 발부하냐.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비법률적인 주장들이거든요. 전혀 법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인데 그럴듯한 변호사가 그럴듯한 저명한 법률가들이 거기 연단에 서가지고 선동을 하니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맞는 말이겠지 라고 추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정말 책임 물어야 됩니다. 사전 모의 정황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글들 올라온 겁니까? 네, 지금 현재 경찰이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면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서부지법의 건물 구조, 도면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서부지법에 저항하러 항의하러 갈 수 있는지들을 모의했던 글들도 있고요. 국민 저항권이기 때문에 이 서부지법에 대한 우리의 항의는 정당하다라고 하는 글도 있고 이 글이 있으면 여기에 댓글도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수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관련한 글을 올리고 행동을 부추기는 댓글까지 모두 확보가 되고 있어서 이 수사가 진행되면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날 것 같은데 단순히 서부지법을 습격한 폭동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이 배후에 누가 있고 이걸 누가 부추겼는지 앞서 강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온라인에서 이걸 부추긴 사람들과 오프라인 연단에 서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연단에 서서
이 선동한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 부분의 고리를 밝혀내고자 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지금 천영길 평론가 얘기할 때 방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저항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국민저항권이라는 말이 이제 요즘 나와서 네. 국민저항권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우리 4.19 혁명, 1960년에 4.19 혁명 때부터 이제 헌법학계에서 많이 거론되던 단어가 저항권이거든요. 불의한 권력, 불의한 권력에 항거하는 권리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수단으로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비상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국가 권력이 불법을 자행할 때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저항권이다. 면책 권리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뭔가를 했을 때 저항권 행사니까 면책을 시켜주자 그런 논리인데 이건 그야말로 극히 예외적인 비상 상황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 권력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행사를 자행할 때 흔히 말해서 독재 정권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권력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여당은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뭘 저항한다는 건지. 근데 이건 진짜 엄밀하게 잘 따져야 되는 게 특히 정광훈 씨 같은 경우에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이고 뭐가 없고 우리가 최상위다 우리말이. 근데 만약에 그 헌법 이론에서 다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인데 지적하고 싶은 건 정광훈 씨가 그런 서부지법 때려 부실 때 앞에 갔냐는 거예요. 안 가잖아요. 절대 안 가요. 그리고 변호사들도 안 가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관저 앞에서 뭐 체포영장 맞겠다고 사진 몇 방 찍고 가요 그냥. 근데 06년생 이런 어린 친구들이 가가지고 막 불 지르고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불 붙이려다가 잡히고 이러잖아요. 비겁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굉장한 선동입니다 이건. 네. 그러니까 강변이 이야기한 것처럼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 이거 자체가 넌센스인 게 헌법에서 국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금 극우들이 주장하는 것에서 20대, 30대들 혈기왕성한 이들을 부추기는 용도로 저는 이 국민저항권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독재 정권 시기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당시를 떠올려 보면 그때도 민주화운동의 이 주축들이 20대, 30대가 많았습니다. 뭔가 이 불의에 항거하거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 혈기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야, 저항권이 있으니까 이거는 정당한 거야 라고 이 부여를 해주는데 사법체계 안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 권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살아있는데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독재 정권 시기에도 저항권을 강하게 행사했을 때 이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이 처벌을 감수하고 이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 저항권이 있으니까 폭력적 행위를 하더라도 이거는 성찰이나 처벌을 당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맞다. 그러면 1960년대, 70년대 국민 저항권, 이 저항권을 통해서 독재 정권의 실상을 알렸던 이들도 만약에 무언가 이 폭력적 행동을 했으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처벌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저항권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게 난동이 묵과된다면 우리 사법 시스템 전체에 큰 위기가 초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도 굉장히 이 사법부도 엄중하게 이 사안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대부분 구속됐잖아요. 대부분 구속이 됐는데 지금 법조문을 뭘 적용할 것인지 검찰이 기소할 때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지금 이제 뭐 소유죄 이야기가 언론에서 많이 나와요. 폭동을 일으키고 한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폭동이었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자꾸 주력을 하는데 내란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이건 헌법상 국가기관인 법원을 무력을 통해서 폭동을 통해서 무력화시킨 거기 때문에 내란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일설에서는 이제 법원이 운영하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란까지는 좀 과하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고요. 아마 검찰이 아마 고민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언론에도 지적하고 싶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보도를 보면은
재산 피해가 어느 정도 된다, 뭐 몇 억에 이른다, 수리가 얼마나 든다, 이쪽에 보도가 먼저 되더라고요. 근데 더 주목해야 되는 건 경찰관들이 너무 많이 다쳤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심하게 다치신 분도 있어요. 수십 명이 다쳤다 이런 보고까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특수공무방해치 상죄가 되고요. 이 죄 같은 경우는 징역 30년까지 처단할 수가 있어요. 상한이 30년이니까 최대 유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범죄거든요.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집단적으로 방해를 해서 다치게 했다. 그 죄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 혐의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많이 다쳐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무원을 때리지 않은 사람, 나는 그냥 쑥 밀려 들어가기만 했다, 편성하기만 했다, 이런 사람들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 공무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을 적용해버리면 내가 하지 않은 행동도 집단을 이루고 해버리면 그냥 자기도 같은 범죄로 처벌됩니다. 굉장히 엄한 형에 처해질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가자고 했던 정광훈 씨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지금 내란 선동죄로 이미 고발이 돼 있거든요. 그건 내란 하자는 얘기고 자기는 안 갔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선동만 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내란죄가 적용이 안 되더라도 소요나 이런 사태에 대한 교사죄는 또 될 수가 있어요. 시켰다는 거잖아요. 강한 처벌을 받을 것은 확실히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무형의 피해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입니다.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변호인단들은 뭐 궁지에 몰려서 무슨 뭐 어떤 얘기든 해볼 수 있는 얘기면 다 한다고 이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국힘당 내부에서 사법 체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듯한 발언들을 내놓는 거는 왜 그런 겁니까? 전용길. 지금 이 탄핵 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한 가지 이렇게 가장 씁쓸한 거는 이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하고 대통령 관저 앞에 가서 막고 있고 있었던 이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가장 서글픈 게 판사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이 조배숙 의원 등 김기현 의원도 판사 출신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법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법부를 불신한다, 영장주의를 불신한다. 이것 자체가 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고 이런 모습을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국민들, 시민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사법부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뭔가 처벌이 이루어질 것 같은 국면에서는 다 빠집니다.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지, 행동만 하고 있는 것이지 본인들이 어떤 우위를 가져갈 거냐만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보면 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변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탄핵에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인원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대권 조기 대선을 준비하거나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후에 본인들의 이 정치적 행보 때문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국민의힘을 진짜 지지한다면 앞과 뒤가 다른 행동을 하는 자당의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이 앞과 뒤가 같은 행동을 하는 당의 의원들과 정치인들을 응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긍정적일 수 있겠다. 네. 판사를 했던 사람들이 사법부의 행동을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얼마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 저건 정말 문제가 있어서 저러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강승 변호사는 어떻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조인 출신인 사람들이거나 유력한 법조인들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짚어야 될 것이 사법부 불신을 한다는 것이 변호인들이요 재판에서 이길 생각을 한다면 이런 행동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유성수 변호사라는 사람,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은 지금 집회 나가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 빨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짓거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길 생각이 있다면. 왜 그러냐면 재판하다 보면 저도 변호사니까 판사님에 대해서 불만이 쌓일 수 있어요. 감정적인. 그런데 절대로 밖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재판부를 모독을 하면은 법원이 인식할 때는 이것들이 할 말 없으니까 협박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 그런 행동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변호사들은 왜 이러냐. 개판에서 이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이냐. 다 자기 정치하는 걸로 보여요, 저는. 본인들이 다 정치의 꿈을 꾸고 있고 정치를 하지 않더라도 변호사로서의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낱 밖에서 지금 목소리 내고 있는 극우 지지자들의 환호와 박수가 나한테 조금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속에서 사법부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저는 두 사람만 짚어서 보면요.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고 앞에 섰던 이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왔어요. 근데 당선이 못 됐습니다. 이걸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소위 말하면 그 아스팔트 우파들 사이에서 조금 더 지지를 얻어보겠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와중에 변호인을 자처했지만 본인이 또 재판정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명의 그 윤곽금 변호사, 여기도 검사 출신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 관계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 국회의원 선거에 여러 번 낙방했습니다. 아, 이때가 나의 정치적 기회다라고 하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짧게 오늘 질문 하나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대한변협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빨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변호사 자격 정지 사유 아닙니까? 징계 사유돼요. 예, 진짜 징계해야 되고요. 지금 뭐 영장에 대해서 불법이니 뭐 이렇게 법원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 변호사들은요, 이 사법 체계 자체를 판을 깨는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저도 실제로 그거 주장하고 있어요. 대한변협 뭐 하냐 도대체. 아니 예. 약간 그 구체적인 징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경고 정도는 할 사안인 것 같은데 뭐 경고도 안 나와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것 하나 짚어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남성연대라고 아주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던 한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뭐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집회에 나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이탈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아주 단순하게 보면 이 극우 세력이 집단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인 이 돈벌이 수단으로서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나의 돈벌이에 해가 된다면 충분히 언제든 갈라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정광훈 목사의 경우에는 본인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다른 집회에 참석한 이 전한길 씨에 대해서 강하게 아주 또 비난을 했거든요. 이유인 즉슨 왜 거기 가서 신도들이 헌금하도록 하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남성연대도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이 재원들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야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법원에서 폭동을 벌이고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도 우리를 위한 변호사 비용을 모금한다거나 하는 걸 저쪽에서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보여주는 게 우리가 극우라고 부르지만 이들 앞장서서 선동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네, 이 천연길 평론가의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결국에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이들이 철학과 이념이 같아서 뭉친 집단이 아니라 철저한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집회 연단에 있는 말들요, 잘 들어보면은 서로 욕설을 얼마나 하는지 10원짜리 욕이 난무해요. 예. 예.